10월 30일입니다. 오늘 알파메디 3차 인터뷰를 이사장님과 임충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회고를 하자면 하도 오래돼서 지난 인터뷰까지는 내 기억에는 제일 처음에 펑션 잡고 제품 기능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이너 붙여가지고 개념 설계하고 그 다음에 5개 정도별로 주요 파트너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지는 까지 했습니다. 그때 내 기억에는 기술적으로 탁월할 거 하나 하고 재정적으로 우리의 제한된 재정으로 맞출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었고 그 앞단에 인터넷으로 리뷰하고 전화로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디자인, 펑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때, 디자인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갔고, 제 기억에 맞다면 오늘 할 거는, 마지막 설계까지는 했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기억에는 오늘 할 게, IT 의료 기계가 이기 때문에 정부 인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오늘 할 얘기는 제품의 기능 인증 단계에서의 외부와의 도움과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 임 교수님 설명하시고,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이사장님은 조금 정신 차리셔서 상시한 설명, 커피 한잔 하십시오. 네. 인증에는 몇 가지의 를 저희가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인증 쪽은 그게 이제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도와주는 기관의 도움, 그러니까 회사죠. 그죠?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있는데 또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어떤 관례상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일반적인 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일반인이 처음 그쪽 업계에 진출했을 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의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의 도움을 전반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느낀 어느 교수님의 제자를 누굴 소개를 받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식약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청에 그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학술 데이터나 임상실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져와라 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거기에 가능한 게 논문이나 임상 결과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을 한번 찾았어요. 그래서 대구대학교의 물리치료과의 교수님이셨는데 또 그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좀 그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저희가 이제 연락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제자라도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제자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논문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개의 논문 같은 거를 저희는 사실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논문들을 많이 찾고, 또 이제 뭐 중간 과정에서 또 논문을 또 제시했는데 그 논문의 어떤 뭐 요지가 우리 거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분하고 통화도 할 수 있도록 그 심사관하고 그분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또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그 저희가 하는데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대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제 본인이 경험, 느꼈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네. 그 교수님은 어느 대학교 누굽니까? 제자가 어디에 누굽니까? 그 경북 전문대학에 계시는데요. 그 물리치료과의 조영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본인이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걸 그게 경험이 있으셨던지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리니까 많이 찾아가지고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셨죠. 그래서 가서 이제 임 교수님하고 그 충북 오송을 갔습니다. 찾아서 담당자들 만나서 갖다 제출을 하면서 우리가 찾았는데 일부 찾았는데 당신은 전문가니까 마음 먹고 찾으면 100편, 200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그 데이터를 주고 나서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저희가 또 2번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2번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6개월 정도 맞아. 소비했어요. 예. 그 기간에. 6개월 소비해서 굉장히 짧은 거죠. 아니, 그 문제.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지적한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6개월이 딜레이 된 거죠. 그 원래 시간에, 프로세싱 시간에 6개월이 추가됐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고. 문제가 뭐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혹시? 문제가요? 예, 인정상의 문제가 저희 기기가, 그러니까 이 골반 적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식기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이게 그 자기의 동작을 하면서 생식기 쪽에 혹시 부작용이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없다라는 증거를 대라 라는 게 그쪽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논문들에서 그러니까 그 생식기 주위에 그런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어떤 실험도 했고 성과도 내고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하나의 예는 운동선수들, 육상선수들 뭐 하는데 그 근육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접점을 잡았는데 그 생식기 굉장히 근처에 실험을 했었고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논문을 통해서도 이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하고 이제 좀 관련이 없지만 생식기에 전기 자극을 주는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기기들도 실제 있거든요.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시각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할 것이다가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한 것만 내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용이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운이 안 좋았던 건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때 이제 인사기간 이러고 그러니까 원래 컨택했던 사람 또 바뀐 사람 또 그거를 또 실제로 의견 내는 사람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사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좀 설득이 될 것 같으면 또 저 사람 바뀌고 저 사람도 설득할 거라면 실제 또 그 판정을 한 사람도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3명을 설득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소모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걸로 인정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요, 이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기 인증이죠. 기기 첫 번째 단계 그게 뭐였죠 지금?
그러니까 그 기술 문서 첫 단계 기술 문서인 예, 자면. 그러니까 그러한 저희 그 제품을 기술적으로 쭉 이렇게 서술했는 이 문서를 시약청에서 일단 먼저 검토를 할 때 이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예, 그 단계였는데요. 그게 이제 액셉트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답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 문서를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 실제 그 기술 문서를 근간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의료기기의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그럼 아까 이제 기술 문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 테스트하기 전 단계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뭐 효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거 왜냐면 어떤 타이틀로 내주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했고요. 근데 저희는 또 잘 몰라가지고 그분들 얘기로는 다른 데는 보통 트릭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너무 고지고대로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본적인 효능이나 이런 것도 좀 디파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걸렸죠. 그래서 기술 문서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기기 시험하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기술 문서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술 문서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다. 그리고 이제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한국기계 예, 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L이라고 부릅니다. 예, 내 KTL 기재부 평가위원을 해서 잘 아는데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 아 그래요? 약식은 좀 하여튼 뭐 KTL. 예. KTL에 예. 이제 그 시험 검사를 의뢰를 했죠. 네. 제품을. 그러면 그 KTL에서 시약청에 그 용역을 받아서 그 시험 검사를 하는데요. 예. 이제 저희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그 시험 검사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테스트들을 해서 이게 이 의료기기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그 검사 데이터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그 시약청에서 그 고시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파지티브하다는 판정이 나오고요. 뭐 세부적인 데이터도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전접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요. 이제 파지티브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예, 그 데이터를 시약청으로 이제 넘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시약청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저희한테 예, 그 허가를 내주고 뭐 이렇게. 이 과정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예, 거의 뭐 직접 다. 근데 했다고.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해도 문제가 없던가요? 두 분이 교수님 계셔서 그런가?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저희가 그거를 하기 전에 예. CR이라는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임상 제가 한국말로는 제가 임상 관련 교육 예, 과정. 임상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료기기를 뭘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법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GMP를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죠. 그 저희가 그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저게 우리한테 맞는 교육이다. 이래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가 그 컨설팅을 받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한번 리젝트 돼가지고 다시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 시간이 막 몇 달씩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년씩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 세부적인 항목들 몇 가지 때문에 또 리젝트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자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컨설팅 업체에서 실제 이제 해주시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 포맷이 어떤 게 있고 이 포맷에 뭐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런 것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덕분에 그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예, 좀 CRE 교육은 누가 해요? CRE. 예, CRE 교육은. 예, CRE는 저희 제가 현재 영남이공대 그 산학협력단에 있는데요. 그 내부에 보면 임상기기센터라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그 교육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거기도 보니까 정부 돈 받아서. 네, 정부 돈 받아서. 예. 대구가 의료기기 무슨 뭐 되니까 그런 네. 센터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 그 아까 말한 그 임상 과정에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상용화 돼 있나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이름이 뭐고 그런 컨설팅 업체가 하는 일이 뭔지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이 지식기반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컨설팅 업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이런 컨설팅 업체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컨설팅 업체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예, 뭐,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알아서 정리할게. 예, IGMP라고. I, 우리말로 I, 아니요, 영어로 예. I, GMP. M, M. M, 네, Manufacturing 한데. 예. 나는 컨설팅. 그런 컨설팅 기업이 하는 게 의료 인증 사업입니까? 예, 대부분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쪽만 하십니다. 원래 이게 그 ISO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ISO하고 업무를 같이 중복하기에는 여기 쪽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ISO 쪽은 안 하시고요. 여기 쪽만 컨설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은 혼자 이래 하시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기업들이 그걸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게 리젝되고 다시 재접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완받고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분야하고 달리 한 번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을 때도 거기 계신 분들이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돼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이게 그리고 그 교육 받으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틀은 그분들이 잡아주고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몰라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CRE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코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하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너무 많이 하고 미스하는데 우리는 CRE를 받아서 사실은 최악의 경우 직접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거는 첫 임이고 타이밍을 앞당겨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시비는 안 걸렸으니까 뭐 그 업체의 도움을 잘 받았다라고 보는 게 그 대학의 컨설팅 교육 그게 굉장히 유용했네 사실은. 네. 그거 중요해. 그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없었으면 아마 그 굉장히 컨설팅 힘했을 업체하고 거예요. 네. 악보가 이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된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유용했지. 그럼 뭐 무슨 얘기 하는지 금방금방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게 교육기간이 12주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길었네?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정말 기네요. 몇 시간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잖아요. 한 2년 돼가지고. 교육기간이 12주에 하루에 12시. 8주.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잖아요.
한 하루 8시간, 토요일 날 아침에 시작하면 예. 9시에 만나서 거기서 6시까지 했고. 또 그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 놓더라고. 점심도 그래가지고. 아, 이 교수님하고도 몇 분 봤잖아. 저도 와가지고. 도강 이거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네, 가보면. 그래서 내 기억에는 8주는 했어요. 최소한 8주 이상. 그때는 캠퍼스가 대명동에 있어서 제 사무실하고 그래 안 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 교수님 오늘 식사하러 어디서 얘가 같이 뭐 먹고. 좋네요. 근데 그 교육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교육이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를걸.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하더라? 저는 이제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창업교육센터에서 알려줬다. 자, 인정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품이 나오는 과정이?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 기기에 대한 인증. 기기에 대한 인증. 그다음 기기를 인정 만들 또.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GMP라는 게 있는데요. GMP 인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GNP. M, Good Manufacturing.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제조 허가와 이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고요. 예, 제조 허가. 예, 제조 허가, 품목 허가. 품목허가. 예. 그걸 받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예. GMP라고는 이제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지속 가능하게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식약청에서 체크하는 그런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약청에서 이 인증서를 내줘야 되고 이 의료기기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걸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이제 GMP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GMP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산 단계까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난 이후에 대한 것까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제 이게 발생을 했을 때 트레이스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고 뭐 외부에서 물건을 갖다가 사입에 들어올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QC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서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희가 물건 납품받는 회사들에 대한 업체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부 내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 문서량이 어마어마했죠? 예, 문서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그 컨설팅 업체를 안 끼고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다큐멘트의 양과 엄청난 문서량이.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받고 난 입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법규만 이제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제가 안 받은 상태에서 그걸 법규자 이대로 하면 된다. 시각청에서 보면 뭐 동영상 강의도 만들어놨고 다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래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했어요? 컨설팅 업체 아까 그거 했던 업체랑 같이 아까 지금 기기 인증 받을 때 업체인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그 기기를 받는 것보다 GMP 때문에 네, 사실은 두 개를 같이 계약을 했죠. 한 업체가 두 개 기기에 그 기술 문서 받고 뭐 저희가 그 시험 연구원에 검사 받고 이런 부분들은 GM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한테 쉬웠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얘가 문서 양도 적었고 교육도 받았고 뭐 방법도 다 하는데 GMP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했죠. 나 잘 이해가 안 됐어. GMP에 대해서. 예. 보통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의료기기 때문에 만들고 팔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품 품질 인정을 따로 받는 겁니까? 이거? 예. 맞습니까? 예, 의료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자체는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공산품에는 뭐 KS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정관리는 ISO 뭐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데들은 ISO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일 수 있는데 받으면 좋고, 근데 여기는
의료기기 때문에 이 GMP가 없으면 판매 뭐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생산하는 관리 체계에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시약청에서 이제 계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이틀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 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업체가 뭐 제조가 품목 그가 다 나는데 그거는 제조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이기 나가기 전에 물건을 많이 팔았다. 범법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팔면. 예. 아직도 지금 못 팝니다.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못 최종적으로 아직 인증서를 못 받았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사 다 하시고 가서 네. 지금 이제 결제 올라가고 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증서가 딱 발부되면서 판매가 가는 이게 거예요. 다큐멘트가 있고 GMP 안에 다큐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정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서장의 오류는 좀 상대적으로 덜 좀 크리티컬한데 사장님이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QC가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네? 이러면은 다시 준비해. 거기 뭐 계측기 그다음에 조립하는 공정 이런 걸 다 네, 금교정 받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실사를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 하면 그냥 또 3개월 그냥 가는 겁니다. 3개월 가서 이분들이 다시 나오는데 그럼 3개월 뒤에 나오냐? 이분들이 3개월 뒤에 나오지만 이게 통과돼가지고 나온다 치면 한 4, 5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한 번 리젝트 해버리면 4, 5개월 정도가 가버리는데요. 그게 저희 분야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특수한 분야들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그 좀 적은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은 그거 받다가 회사 문 닫는 회사들 많이 탑니다. 제가 신청해 놓고 하다가 그 사이에 또 네, 이게 뭐 그냥 한번 리젝트 해버리면 그 고정비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대로 계속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막 다른 제품들 이렇게 막 사와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유통 막 하고 얘가 먹고 살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못 버티면 문 닫고 폐업해버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을 품고 있는 거네. 시간 지체의 위험을 품네. 예. 그걸로 해서 제가 그 의료기기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대구보다 업체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걸 추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문 닫은 업체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다가 그냥 우리가 내 기억에 딱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관련 업종의 회사를 한번 다녔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중에 한 회사하고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 이제 얘기 끝내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발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얼굴을 했더니 그 친구가 딱 한다는 소리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인증받고 그거 장난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존의 업체가 예? 의료기기를 하는 기존의 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시간이 굉장히 긴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를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네. 그때 그 아이디어가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두 분들한테.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예. 아니,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러니까 뭐, 제품이 어떠냐,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인증받는 게 돈 나오고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알파 메디는 아직 GMP 인증 못 받은 거네. 그렇죠. 네. 언제 받습니까?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달 중순 전에 다 하지 않을까. 인증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크리틱한 지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실사 보안이 아니고 문서 보안이라 가지고 이게 보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사 보안, 현장 뭐 실사 보안이 딱 나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4개월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의료기의 기기를 만든 사람의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저기 이렇게 돼지포 보면 저희가 적극적인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나 이런 형태의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 걸릴 거냐. 근데 6개월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2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어요. 2년, 거의 이제 2년 한 반 정도, 2년 한 4, 5개월 만에 이제 결국 이제 아마 양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특히 의료기기의 특성상, 그러니까 6개월에, 예? 우리가 생각하고 6개월 형태의 작업을 했다면, 저희는 벌써 100% 망해 있을 거예요. 왜냐면 6개월에 필요한 돈과 6개월에 필요한 플랜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지금 2년 반이 걸쳤잖아요. 그거 대부분 회사는 도산한다는 거죠. 왜? 돈이 안 되고 직원 뽑아놨는데 그 직원은 2년 반 또 월급을 계속 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개발이 끝날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뭐 2억 5천, 3억, 4억이니까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그만큼 못 갖고 있으면 대부분 그 사이에 도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의료기를 하시는 분은 좀 대부분 사업이 그렇지만,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창업자를 인터뷰해보면 자기가 예측한 기간에 2배, 3배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도 2배, 3배 걸릴 수 있어요. 개발 기간으로만 보면. 3배 걸렸다고 보면. 근데 지금 인증이 1년을 더 끌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에 5배를 소모했는데, 결국 인증이 한 40%, 50% 인증 때문에 시간을 소비했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게 의료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면 파시는 건 직접 하실까요? 이제 인증이 다 끝난 거죠. GMP까지. 나는 2분 인터뷰하면서 의료기기 만드는 걸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이 페이퍼를 읽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에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고 나면 언제 파실 거예요? 지금 단계에 물어보고 공장이 있나요? 현재 있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있죠. 공장을 지었습니까? 그 공장은 아주 지금 단계는 소규모의 자체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 자체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건 인정을 해서 조립 만드신 라인. 거예요? 조립 라인. 아, 조립 라인. 저희가 마지막 QC를 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걸 안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 자체 조립 라인을 만들었어요? 예. 아, 이제 다 이렇게 딱 받아서 딱 만들 수 있게. 예. 자체 조립 라인을 완공하고. 맨 마지막 단계의 QC는 우리가 해서 보내야 돼.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립 테이블 있고, 조립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 QC 할 수 있는 기기들, 뭐 오실로스코프나 테스트하기 이런 거 있고, 네, 그런 거. 또요. 네, 거기서 이제 조립합니다. 아니,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사무실, 조립 라인 이런 게 완료되어 있어요? 예. 현 단계에 뭐가 되어 있나 여쭤보려는 거죠. 예. 이제 GMP만 딱 주면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 다 됐죠.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상건, 비상건, 근무 2명. 현재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최근에 한번. 언제 직원을 뽑았어요? 직원이. 그러니까 GMP를 받으려면요. 네. 상근이 한 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 GMP를. 예. 사장 외에. 지금 상근이 저 말고 지금 2명이죠. 네. 제까지 3명입니다. 그러면 GMP 받는 단계에서 한 거예요? 상근? 거의 뭐, 예, 그 전 단계 했는데요. 음. 예, GMP 때문에, 예, 그렇게 했죠. 왜냐면 그 법적으로 그 GMP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장 혼자, 그건 아무리 사장 혼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는 사안. 예. 인터뷰의 내용이나 혹시 이 인터뷰 내용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알파메디는 이 과정 전체에서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이 참여 과정을 통해서 GMP 과정을 갔다라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지금 디테일하게 하는 얘기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내부의 어떤
상권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내부적인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아까 끝부분 사장님 걱정이 많아요. 그게 예, 이해가 됐어요. 과정을 아시면 예. 걱정하십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권 인원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죄송하지만 상권 인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제품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저는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주업체들 관리를 하는데요. 외주업체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우리 직원들은 그거를 이제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잡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외주업체를 관리를 하면 외주업체에서 이제 재료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재료가 들어오면 이런 재료들을 수익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적재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플랜들을 예,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은 현재 그런 어떤 양산으로 인한 그 외주업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이제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는 비교하기보다는 네. 네? 유통 전문한 라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게 네?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왜냐면 저희 이쪽은 뭐 제조사니까 이제 판매까지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제조사이면서 판매까지 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지만 굳이 뭐 저희 네. 회사에 와가지고 팔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팔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이런 일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유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만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1호 제품을 살게요. 직원들은 뭐 한다 그러셨죠? 사장님 지원하는 일 말이에요. 뭐 할당된 일이 없어요? 할당된 일들이요. 간단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요소를 해결하고 나면요. 그걸로 인해서 잡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잡무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른 프로세스의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저희 업체 중에서 사출하시는 사장님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딱 매듭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제가 사출 사장님하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딱 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진행하는 일이겠지. 네. 의사결정 다음에 진행 단계. 그쪽 뭐 돈 보내주고 받고 박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테프론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받았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물건 언제 옵니까? 뭐 이런 잡무들이 쭉 따라옵니다. 근데 그 잡무들이 해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사장님 직원 앞에 그걸 잡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행 업무겠지. 예, 실행 업무. 예, 실행 업무. 실행 업무. 저는 이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잡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수님들도 본업보다는 잡무가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저는 프로세스를 무시해서 그게 아니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생각보다 그게 상당히 부하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양산을 위한 준비나 그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 프로세스 밟기, 거의 어쩌면 생산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까지 다 있는 거네, 지금. 예. 지금 뭐 GMP 인증만 딱 떨어지면 그거 하면 그냥 네? 다 되도록 되어 있죠. 세 차례에 걸쳐서 두 분 인터뷰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사장님 의견하고 교수님이 나는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좀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씀 각각 한 말씀만 미래에 대해서 이 아파메드 이 제품 미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지 하여튼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뭐, 예, 지금 이제 사고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기업으로 갔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행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저희가 하는 일로 인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템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아이템 사장님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하실 분이지만 제가 사실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말로 정리하자면 오픈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하고 이런 일들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잘 몰라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 과정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접목하고 다른 곳에 또 확산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제가 회계사무소에 이렇게 갔었는데 회계사무소에 가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회계사들이 각자 방에 이렇게 자기 방을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공동으로 직원을 한 5분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회계사분들이 하는 일의 특성을 보니까 필요하면 자기 혼자 개별 회사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두세 사람이 갑자기 버철하게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회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가 모여서 큰 프로젝트를 따기도 하고 하지만 각자는 또 독립채산제로 또 운영도 하고요. 이제 저희 관심은 뭐냐면 소기업 형태의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구조적 특성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소프트웨어를 이런 그 케이스를 소프트웨어도 한번 적용하자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기업 그리고 창의성이 넘치는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 필요하면 직원 뽑아가지고 계속 한 명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회사가 뭐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그러는 거는 대부분 특성이 직원 수를 몇 명 갖고 있느냐가 1년 된 기업, 2년 된 기업, 3년 된 기업의 특수성으로 계속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업무여건 한 5년 됐고 자기 직원이 한 20명 되는 거예요. 매출은 한 20명 돼요. 근데 사장 매일 그 돈 버는 거 걱정하고 다니고 예?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걱정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제가 보는 대부분의 현재 기업들, 내 친구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로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의 사이즈는 다운사이즈는 하지만 역량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든 또 그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이 선제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이 선제가 된다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프리랜서 그룹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프리랜서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데들은 좀 업의 성격상 좀 그런 것들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이런 데들도 더 그런 그룹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데려다가 쓰고, 그죠? 그에 적당한 그 어떤 보상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네? 그 고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저변에 깔게 하고, 그분도 잘 살게 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들의 구조적인 선진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주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적 사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계속 뭐 회사를 창업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20년 전이나 생각했던 그 구조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예? 제 친구가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직원 20명에 매출 20억에 날마다 월급 걱정하는 형태로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끄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밝히지만 그 알파메디는 작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애플과 구조가 굉장히 닮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지만 특이한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새로운 창업, 제품 개발, 마케팅 예제로 잘 정리해서 해외에도 홍보하고 기업 홍보도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받아주고 뭐 UC 버클리 케이스도 받아주고 그래서 좋은 저널을 갈 수도 있고 국내는 케이스를 잘 안 받아줘서 지금 고민을 하고 하여튼 인터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